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오파스넷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오파스넷 우리 한동훈 관련돼서 이 테마에 좀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었죠. 그래서 맨 처음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 자체가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다시 상승분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가장 최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동훈 테마, 즉 정치 테마가 아니라 이 안정적인 성장성, 즉 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승부를 봐야 할 때이다 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오파스넷의 대표 솔루션들의 매출과 또 유즈보수 관련된 매출, 그리고 MVNO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뜰폰 사업이거든요. 요거 관련돼서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야기가 됐었던 것 자체가 이 정치 테마 관련된 한동훈 대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 재료가 소멸이 되고 나서 상승분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상승분을 반납하는 주가 조정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가장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코스닥 지수 추이 자체가 너무나 좀 좋지 못해요. 지금 이 800선 지금 이 지지선 근처에서 위태위태하고 어느 날은 좀 위로 올라와 줬다가 어느 날은 다시 또 밑으로 이탈했다가 굉장히 좀 이 지수적인 흐름 관점에서도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네트워크 구축 분야 이쪽 매출 부분에서 이렇다 할 유의미한 매출들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 유지 보수 쪽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올라간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롭게 발주를 해온 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 않고 이미 발주가 완료가 된 그러한 솔루션들, 그러한 제품들에 한해서 유지 보수 서비스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매출 비중 자체를 23년도 연간과 22년도 연간 이렇게 놓고 좀 비교를 하는 건 조금 논리적인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IT 통신 관련된 이쪽 산업 자체가 이 사이클의 계절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IT 업계들은 거의 이 4분기 쪽 매출에 좀 많은 비중들이 쏠려 있음을 아마 이 IT 산업군에 관련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B2B 이 영업 방식, 즉 기업 대 기업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고객으로 있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 IT 서비스 관련된 예산을 보통 4분기에 많이 좀 편성을 해두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오파스넷의 실적 또한 4분기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이 IT 업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 모든 참여자들이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 분기인 4분기와 그리고 24년도 1분기 실적이 일단은 그냥 가시적으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잡아드릴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MVNO라고 해서 여기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던 알뜰폰 사업입니다. 알뜰폰.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반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알뜰폰을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사료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집계만 보시면요, 19년도 집계 기준 약 774만 명 정도 알뜰폰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약 4년 만에 이용자 수가 2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81만 명 정도 23년도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여러분 24년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요즘 들어 많은 분들께서 핸드폰을 바꾸실 때 대리점이나 통신사 쪽 그런 매장에 방문해서 바꾸는 분들도 여전히 물론 계시겠지만, 요즘 자급제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기기 자체를 내가 구매를 한 다음에 알뜰폰 요금제 유심을 탑재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파스넷이 여러분들 이 IT 솔루션 관련된 대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알뜰폰 관련된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국내 통신, 이통신, 이동통신 3사, SKT, KT, LG 중에서 이 KT 쪽 이 통신망을 임차해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알뜰폰 사업자들은 뭐 전자결제, 모바일 사업 등 사업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오파스넷 또한 오파스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데이터 네트워크를 MVNO 알뜰폰 사업에 접목해서 헬스케어나 안전 센서 장비 등을 활용한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차별성 있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슈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가장 최근에 이렇게 오파스 모바일 알뜰폰 보람상조 서비스 결합 요금제 출시로 경쟁력을 강화를 하였다라는 이슈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파스넷의 알뜰폰 브랜드 오파스 모바일이 보람상조와 제휴한 보람상조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뭐 우리 가족 돌봄 요금제부터 해가지고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홀인원 요금제 이런 좀 다양한 요금제들을 출시를 하면서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힘쓰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으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주를 좀 벗어나서 정말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주는 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실적 성장성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어야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우선은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땐 매출의 영업이익 단기준이 모두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 이 IT 산업군의 계절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23년도 4분기 때 가장 좋은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잘 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좀 잘 해주는 모습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셨던 이 알뜰폰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드화해서 여러분들 추적 관찰하신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속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에서 살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된 이 분쟁 자체가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살해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려왔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완벽한 여러분들 변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소식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에 어떤 충격이 좀 발생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 분명한 건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관련된 이슈에서 재료가 소멸되고 나서 주가가 쭉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그동안 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평선들 모두 다 지금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명확한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부분은 이쪽 근처에서 좀 바닥을 확인을 해준 다음에 미약하게나마 조금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터져주고 있진 않지만 최근 한 달이란 기간 동안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건 가장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된 수급으로 받쳐주었고 지금 현재 오늘장과 어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유의미한 그런 뭐 매도 물량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장 최근 오늘과 어제의 외국인 매도세는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장세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00선 근처에서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오늘 영상은 정리를 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저희 데이업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